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혼란은 절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때 모두를 울렸던 명가,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가장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감독 교체, 베테랑 중심의 재편, 그리고 박정아와 배유나를 둘러싼 충격적인 선택까지.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도로공사의 이번 행보가 다시 기적을 만들 준비인지 아니면 몰락을 앞당기는 선택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포츠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치밀한 준비, 견딜 수 없는 훈련,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팀워크가 모였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겪고 있는 혼란은 그런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선택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팀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팀의 중심을 잡아왔던 김종민 감독의 경질, 그 이후 드러난 내부의 균열, 그리고 자유계약 시장에서 보인 분명하지 않은 방향성까지. 팬들이 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대체 우리 팀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때 낮은 확률을 뚫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전국의 배구 팬들을 울렸던 그 팀, 그 명가의 자부심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성적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이번 비시즌 행보는 다시 한번 기적을 향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몰락을 더 빠르게 만드는 위험한 가속 페달일까요? 오늘은 이 혼돈 속에서 반드시 봐야 할 진짜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2026년 V리그의 큰 흐름부터 봐야 합니다. 올해 여자 배구는 샐러리 캡과 옵션을 포함해 총액 29억 원이라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력을 짜야 합니다. 즉, 돈을 많이 쓰는 팀이 무조건 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는 팀이 무조건 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 누구에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 집중하느냐가 팀의 운명을 바꾸는 시즌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된 아시아 쿼터 자유계약제,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각 구단은 보상금과 보상 선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력을 보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팀 중 하나가 바로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위험했는지입니다. 도로공사는 박정아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샐러리캡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배유나를 내보내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닙니다. 팀의 뼈대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종민 감독 경질 이후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기존의 시스템 배구를 유지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색깔을 입힐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규정 변화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부의 불확실성입니다. 샐러리캡 29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을 베테랑 선수들에게 투자하는 선택. 이 선택이 과연 젊은 선수 육성이라는 리그 전체 흐름과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도로공사가 이번 자유계약 시장에서 지켜낸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내부 자유계약 선수였던 문정원, 전세안, 그리고 배유나를 일단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분명 문정원의 잔류였습니다. 문정원은 33살의 나이에 리베로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리시브 효율 1위, 수비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스트 선수로도 인정받으며
도로공사 수비의 심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정원은 단순히 공을 받아내는 선수가 아닙니다.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버텨주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집니다. 도로공사의 가장 큰 약점은 유지는 했지만 개선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감독을 경질하며 변화를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전력 재편이 따라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수단 구성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강합니다. 박정환은 분명 위대한 선수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정환은 34살입니다. 체력 저하, 점프력 감소, 그리고 긴 시즌을 버티는 부담은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한 에이징 커브의 영역입니다. 특히 배윤아가 빠지며 생긴 중앙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배윤아는 단순히 블로킹을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상대 공격수의 코스를 읽고 수비수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격 흐름을 유도하는 선수였습니다. 즉, 기록지에 보이는 블로킹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훨씬 큰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빠진 자리를 19살 김세빈과 신인 이지훈이 채워야 합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잠재력은 있습니다. 높이도 있고 성장 가능성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V리그 정규 시즌은 짧지 않습니다. 36경기라는 긴 레이스를 기복 없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은 승부처에서 판단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은 팀 전체의 붕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만들기 위해 미래의 기둥을 너무 빨리 흔든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배윤아와 박정환을 둘러싼 트레이드의 뒷면입니다. 도로공사는 배윤아를 현대건설로 보냈고 박정환을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정환의 미들 블로커 전환설입니다. 배윤아가 떠난 중앙의 높이를 메우기 위해 박정환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닙니다. 실험이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미들 블로커는 키가 크다고 바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터와의 속공 호흡, 상대 공격수 손끝을 읽는 타이밍, 순간마다 바뀌는 블로킹 스텝, 그리고 네트 앞에서의 반응 속도까지 완전히 다른 감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도로공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공격력도 약해지고 중앙 수비도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움직임은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양효진의 은퇴로 중앙에 큰 공백이 생긴 현대건설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배윤아를 선택했습니다. 리그에서 검증된 즉시 전력감, 경험과 수비 리딩, 그리고 안정감을 모두 갖춘 자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선수를 넣은 겁니다. 여기에 이한비까지 더하며 측면 공격력도 보강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상황에 밀려 선택을 이어간 느낌이라면 현대건설은 팀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는 시즌이 시작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도로공사는 시즌 초반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팀의 중심축이 빠진 상태에서 과거의 영웅들에게 다시 기대는 방식은 현대 배구에서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배윤아의 합류로 중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미 강한 팀이 약점을 정확히 메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로공사의 선택은 우승을 향한 고뇌였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위험한 버티기였을까요? 시즌이 시작되고 중앙이 뚫리는 순간, 공격이 막히는 순간, 그리고 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선택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 더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팬들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렸다고 느껴질지라도 코트 위에서 끝까지 싸울 선수들에게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 안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은 선택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택 안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프런트와 방향성에 향해야 하고 응원은 코트 위 선수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도로공사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아의 복권은 반전의 카드일까요? 아니면 배우나 이탈이 만든 공백이 시즌 내내 팀을 괴롭힐까요?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박정아가 돌아왔느냐, 배우나가 떠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어떤 배구를 하려는지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팀은 선수를 모으는 팀이 아닙니다. 역할을 정확히 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선수를 배치하는 팀입니다. 현대건설은 그 부분에서 훨씬 명확했습니다. 중앙이 약해졌고 그래서 배유나를 데려왔습니다. 측면 보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한비까지 더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박정아라는 큰 이름을 다시 품었지만 그 이름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부터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정아가 다시 해결사로 살아난다면 도로공사는 분명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몰린다면 그 선택은 시즌 중반부터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구는 한 명의 스타만으로 버티는 종목이 아닙니다. 리시브, 세터와의 호흡, 중앙 블로킹, 수비 위치, 그리고 교체 타이밍까지. 모든 조각이 맞아야 팀이 살아납니다. 지금 도로공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문정원이 뒤를 버티고 김세빈과 이지훈이 성장하고 박정아가 무리하지 않는 역할 안에서 살아난다면 반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팀이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름값에 기대다가 더 깊은 흔들림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번 비시즌의 선택은 시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앙이 버티면 도로공사의 판단은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무너지고 공격까지 막힌다면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아픈 선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코트 위에서 싸울 것입니다. 팬들이 해야 할 일은 잘못된 방향성에는 냉정하게 목소리를 내되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는 끝까지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명가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선택이 몰락의 시작으로 기록될지, 그 답은 이제 다가올 시즌 코트 위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박정아 복구와 배유나 이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